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 실습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3D 레이어에 대해서는 약간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앞전에 뭐 모션 패스를 한다든지 기타 텍스트 적을 때 3D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3D 레이어를 통해서 카메라 무빙까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뉴 컴포지션 하시고요. 자, 일단 3D 레이어 앤드 카메라 모션. 자, 이렇게 했고 시간 뭐 10초 정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여유있게 한 20초 정도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렇게 시작할 건데 3D 레이어는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를 하나 쳤을 때도 그죠? 핏을 맞추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텍스트를 하나 치게 되면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텍스트. 자, 3D 레이어. 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쳤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쳤을 때 우리가 이 녀석에 기본적으로 카메라라는 걸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요 자체에서도 3D도 가능하지만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뉴 카메라 이렇게 딱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세팅이 됩니다. 카메라 세팅 창이 열립니다. 카메라 세팅 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거 카메라 네임. 만일 나중에 카메라가 많아지면 카메라를 여러 개 하겠지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여기고요. 이거는 프리셋 카메라의 종류입니다. 렌즈의 크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카메라를 봤을 때 렌즈가 있죠, 그죠? 그게 12mm, 15mm냐, 20mm냐, 아니면 24mm냐 이런 식의 어떤 렌즈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렌즈가 수치가 짧을수록 카메라에 보는 거리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입이 있어요. 자, 원노드 타입 카메라가 있고 투노드 카메라가 있어요. 원노드는 카메라와 카메라를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원노드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원노드 카메라, 카메라 1 이렇게 해서 됐을 때 자, 오케이. 자, 그러려면 이 녀석은 원노드 카메라 카메라 뷰는 뭘로 조절할까요? 카메라 뷰는 여기 보시면 포지션 그죠? 혹은 오마이갓. 자, 카메라 원노드 카메라. 자, 그런데 이 카메라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건 움직임이 없다, 그죠? 왜 그러냐면 카메라는 말 그대로 공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3D적인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에 혹은 텍스트 혹은 도형인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3D 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3D 레이어.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포지션. 자, 포지션. 그러면 텍스트를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입장에 관찰자 입장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는 공간을 카메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아래로. 자,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Z 값입니다. 앞뒤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오브제, 즉 텍스트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3D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3D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뎁스 Z 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오브제를 보는 시점을 말하는 원노드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카메라 뷰라는 게 있어요. 투 뷰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카메라가 아니고 오브제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마우스를 옮기면 Z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수치가 바뀐다 그죠?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여기서도 자 Z. 자 이게 원노드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카메라만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를 자 로테이션 해봅시다. 로테이션 X축으로 로테이션 카메라 뷰포트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Y축 그죠? Z축 이건 카메라 자체인 거예요. 요게 원노드의 개념입니다. 원노드는 카메라와 여기 있는 포커싱이 맞춰지는 이 부분이 하나로 해서 일치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카메라입니다. 원 카메라. 자, 없어지면 안 보이면 어때요? 원 상태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텍스트도 이렇게 3D로 그죠? XYZ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뷰포트를 포부트로 보시게 되면 이게 액티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카메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 뷰를 해가지고 액티브 카메라가 아니라 뭐 프론트로 했을 때 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럴 때는 프론트 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죠?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액티브 카메라로 해야 된다. 로테이션 그죠? 카메라 뷰가 보여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투노드 카메라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원노드 지우고 뉴 카메라 자 투노드 카메라 오케이. 자 투노드 카메라는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 포커스가 맞춰지는 여기에도 하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가 움직이면 전체로 움직이지만 카메라를 잡고 나중에 여기서 카메라 옵션에 가시면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타겟을 정해놓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타겟을 정해놓고 카메라 옵션 가셔가지고 카메라 옵션 이렇게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타켓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혹은 카메라를 잡고 타켓은 그대로 있고 카메라를 움직여서 화면상에 보여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투노드입니다. 투노드는 하나, 두 개란 뜻이죠. 그죠? 클릭하면 투노드. 아까 원노드는 이게 없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카메라 원노드와 투노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게 투노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브젝트나 텍스트나 뭐든 이런 걸 놓고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조절해서 거리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어떤 흐림과 내 눈에 봤을 때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여러분 실질적으로 카메라 영상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뮤직비디오 보면은 초점 포커스를 맞춘 데는 선명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흐리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갈 때가 투노드 카메라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뉴 카메라. 자 그럼 조금 더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15mm 가장 넓게 수치가 자 이거 더블 클릭하면 옵션 창 다시 열립니다. 자 이게 수치가 길어질수록 어때요? 수치가 길어질수록 카메라가 멀리 보게 된다. 그죠? 미리가 이렇게 광학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카메라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35mm 가장 기본이 되는 게 35mm
네, 요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시야각, 눈으로 봐지는 각, 여기서 보면 요거 안에만 화면상에 보이는 거예요. 요 안에 화면상에 걸렸을 때 시야각, 요거죠, 그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커스텀으로 줌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 줌은 뭐야? 포커스는 그대로 두고, 포커스 잡는 노드를 그대로 두고 전체적으로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리까지를 잡아주는 게 줌입니다. 확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시야각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오브제나 이런 타켓들이 커지게 보여지는 겁니다. 커스텀 해주면 온 상태로 돌아오고, 이거는 필름 사이즈.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반사경에 보여지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여지는 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될 거는, 이건 초점 렌즈라서 그런 거고, 요거는 타켓 포커스, 초점 거리, 지금 렌즈에 대한 관련된 거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도 나중에는 진짜 정밀하거나 좀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런 것들도 많이 만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Enable Depth of Field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커스를 잡아주는 기능을 수치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를 체크 안 하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 있든 무조건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오케이 하게 되면 포커스의 위치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 포커스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 자, 카메라 옵션에 가시면 뎁스 오브 필드가 여기 탁 온 돼 있다, 그죠? 여기서도 조절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이걸 체크하셔도 되고요, 시작할 때. 혹은 그걸 안 했으면 카메라 옵션에 가셔가지고 온 오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커스, 요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보면 포커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포커스만 잡는 게 아니고 포커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뭐 조리개라든지, 여기 조리개거든요. 조리개라든지 그 조리개에 의한 블러 효과.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자, 이렇게 보시죠. 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분홍색 라인에 있는 위치에서 가깝거나 멀어질수록 어때요? 포커스가 흐려진다, 그죠? 요 기능의 어떤 블러 효과는, 블러도 적당히 퍼센테이지가 있어야지만, 그죠? 흐림의 느낌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3D 레이어랑 카메라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 속에서 우리가 카메라 옵션을 통해 가지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에펙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실질적인 공간을 연출해서, 그죠? 이펙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오늘은 뭐다? 뎁스 온, 뎁스 오프. 자, 껐다 켜니까 바뀐다, 그죠? 포커스 위치, 정확한 위치, 라인 선상에 맞추게 되면, 멀어지면 너무 또 가까워도 안 보이고, 그죠? 자, 요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초점, 조리개도 적당하게 수치가 있어야지, 올라가야지만. 자, 조리개, 이런 건 어디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영상을 찍었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죠? 사람이 처음 누를 때 흐릿하다가 깜빡깜빡 하다가 싹 초점이 밝아지는 그런 것도 연출할 때도 요거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에다가 뒤에 깔고 카메라만 가지고도 이런 구분을 해서 영상을 컨트롤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시야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텍스트 하나 쳤고, 컨트롤 D, 자, 요거는 일단 원뷰. 자, 컨트롤 D. 자, 잠시 끄시고, 자, 요것은 왜 하냐면, 자, 카메라 이렇게 치고,
자, 3D 레이어다, 그죠?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서 자, 포커스라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카메라 딱 켜는 순간, 그죠?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들이 다 3D 레이어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튜뷰 해가지고 카메라를 보시면 현재 카메라 옆에 있는 이 텍스트, 자, 뒤로 보내봅시다. 뒤로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 뒤로, 요건 조금 앞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카메라 옵션을 놓고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도 지금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각각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 뎁스 오브 필드가 이게 켜져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포커스 맞춰봅시다. 자, 이렇게 앞으로 딱 하니까 포커스. 줌을 조금 더 빼서 오브젝트 들어오게 하고 블루 효과 조금 줄여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블루 효과도 조금 줄이고, 조리개도 조금 은은하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포커스 뎁스 요거를 움직이면, 자, 두 번째 한 요쯤 됐을 때 요거를 조금 더 앞에다 당깁시다. 요쯤 됐을 때, 자, 선명해지는 게 이 녀석, 그죠? 포커스라는 단어다, 텍스트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더 가면 멀리 있는 게 이렇게 카메라라는 텍스트가 포커스가 정확하게 해서 선명하고, 포커스랑 갈수록 멀리 있는 포커스의 선상 앞이든 뒤든 멀리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흐림의 강약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난다, 그죠? 여기서도 카메라 선택해서 15mm 이렇게 해서 봅시다. 15mm. 자, 15mm 했을 때 조리개. 자, 미리가 짧을수록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포커스 뎁스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이틀, 뭐 채널 아이디나 타이틀 만들 때, 영화 타이틀 만들 때 효과적으로 포커스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여서, 자, 들어가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연출인지 아시겠죠, 그죠? 슉, 가서 슉 멈췄다가 또 슉 가다가 또 슉 가다가, 뭐 이런 식의 변화. 만약 여기 있을 때 포커스를 조금 더 블루 효과를 더 준다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카메라만 움직여도 이렇게 다양하게 텍스트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다가 슉 이런 식으로 카메라 시야각이라든지 포커스 요 라인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그죠? 시야각이 좁고 넓을 때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좁을 때 한참에도 안 보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연출할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작업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텍스트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넓게, 광학으로 넓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조리개 열어주시고, 자, 이런 것들, 시야각이나 이런 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뷰 활용하는 방법, 어디 원뷰로 볼 건지, 원뷰로 해놓고도 여기서 내가 카메라로 보겠다, 액티브 카메라로 보겠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프론트로 보겠다,
레프트로 보겠다. 탑으로 보겠다. 백에서 보겠다. 반대쪽 뒤에서 보겠다. 이 뜻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보는 것만 되지 실질적으로 렌더링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액티브 카메라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이해하시고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뭐 포뷰 레프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라이트 탑에다가 배치해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연출하는 것도 더 재밌겠다. 그죠? 마우스 휠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화면을 배치해 놓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커스텀 뭐 없네. 이건 이제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것들 뭐 쉐어 뷰 옵션, 요거는 저도 안 해봤는데 적용되는 게 없네요. 그죠? 오케이. 탑뷰로 되어 있다. 그죠? 자, 원뷰 액티브 카메라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있고, 자, 요거는 뭐 그때마다 카메라 조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자, 여기서 보여지는, 원래는 자, 원뷰 액티브 카메라 조금 달라진다고요. 포뷰. 자, 이렇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만지는 것도 있지만, 자, 이 상태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카메라 인필드 카메라 클릭하시면 이 녀석을 우리가 이 화면상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짠, 짠.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고, 포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돌아간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눌러놓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전체 구조 회전, 그 다음에 마우스 휠 좌우,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돌리며,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줌인, 줌아웃,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뭐 키프레임이나 이런 거 연출할 때 조금 자유스러운 카메라 무빙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겠죠. 돌리면서 굉장히 3D 레이어를 적용된 오브제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의 모션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다양하게 화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누르고 있으면 여기 보시면 가장 기본으로 된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거고, 요거 자체적으로 말했죠. 그죠? 회전, 마우스 왼쪽, 그 다음에 좌우, 상하 좌우 축으로 움직여 주는 거, X축과 Y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마우스 휠 누르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트래크, 줌 되는 거, 마우스 휠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줌, Z축, 뎁스 값이죠. 그죠? 뎁스 값. 마우스 휠을 돌리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눌러놓고 바꾸면, 그죠? 아이콘이 바뀌면서 그냥 좌측을 눌러도 되는 겁니다. 좌측을 눌러도 되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전체를 다 통솔하는 거니까 요걸 켜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컨트롤이 쉬워지면 좀 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겠다.